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판타지 리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운드가, 오디오가 너무 작다라는 의견을 제가 받아들여서 마이크를 구매를 했습니다. 내일 방송부터는 이제 마이크를 착용하고 좀 더 이제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냥 진짜 취미 생활로 하는 건데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아시다시피 제 채널은 뭐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런 오디오 같은 작은 부분에라든지 신경을 쓰는 게 더 제 스스로에게도 재밌을 것 같고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또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아주 작은 투자를 하게 됐고요. 내일 방송부터는 조금씩 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리시즌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한국 시간으로 10월 10일 월요일 경기들부터 조금 이제 살펴보면서 그 팀의 선수들에 대해서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시카고 불스와 토론토 랩터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그래서 이제 시카고는 노선을 정한 것 같아요. 도순무가 스타팅으로 나오고 코비 화이트와 알렉스 카루소가 백업 가드 자원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요도 순무가 이제 어제 경기에서는 29분이나 소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14득점에 7리바운드에 5어시스트, 블락을 2개나 기록하면서 본인이 이제 주전 선수로서 2년 차를 맞이하는 이 팀에서의 본인의 존재감을 이제 확실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요도 순무 선수 이제 밑줄 쫙 쳐놓으시고 다음 이제 프리시즌 경기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이 선수를 겟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드로자는 이미 이제 몸을 끌어올린 것 같아요. 21득점에 8리바운드 8어시스트 스틸 3개를 기록하면서 완전히 진짜 지난 시즌이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는데 올 시즌에도 그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잭라비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폭발적인 모습은 아닌데 정규 시즌에 맞춰서 본인의 몸 상태를 끌어올리겠죠. 그런 모습이었고 토론토도 이제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25분 정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각 팀당 한두 번의 경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고요.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17득점에 스틸 2개. 이 선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스틸과 그리고 3점슛 스페셜리스트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본인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프레디 밴블릿도 스틸 5개를 기록했어요. 어저께 이제 본인의 어떤 진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기지개를 켜는 모습입니다. 파스칼 시아캄도 27분을 출전하면서 18점, 9리바운드, 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이제 예열을 마치는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어제 경기 이제 뭐 테디어스 형이나 뭐 이런 크리스찬 코로코 같은 선수들은 경기에 잘 나오지 않은 선수고 로테이션에 포함이 되는 선수인데 안 나온 선수 중에는 요 크리스 부시에이 선수 뭐 이런 선수들 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프리시즌에 쉬었을 수는 있겠죠. 자, 뭐 그랬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뭐 딱히 뭐 다를 것은 없었고 부상 선수도 딱히 나오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한번 살펴보죠. 네, 뉴올리언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 뉴올리언스가 프리시즌에 3전 전승이에요. 물론 이 승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선수들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트레이 머피 3세가 26분을 뛰면서 27득점, 8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했지만 이게 큰 저희 판타지 리거들에게는 큰 의미는 없는 게 이 자리는 결국 브랜든 잉그램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자이언 윌리엄슨이 건강하게 24분을 소화하면서 득점은 8점, 리바운드는 9개, 뭐 이렇게 스틸 블락 하나씩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자이언 윌리엄슨의 스탯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프리시즌에서 오히려 스탯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선수는 예를 들어서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잭 콜린스 같은 선수들 그리고 트레 존스 같은 선수들 보면 둘 선수 다 19분을 뛰었고 득점은 각각 7.9점 뭐 크게 눈에 띄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트레 존스 선수는 올 시즌에 분명히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프리시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게 뭐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진 않아서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설레발을 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잭 콜린스도 늘 몸이 아팠던 게 문제인데 올 시즌에는 뭐 본인 인터뷰에서 올 시즌만큼 몸이 좋았던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샌안토니오는 사실 진짜 이 뎁스도 습자지인데다가 누가 언제 경기에 투입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손이 안 가요. 지금 뭐 데빈 바셀도 이 경기에서는 결장을 했고, 그러니까 팀이 조금만 이길 것 같으면 다 빼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왜냐면 웬반야마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샌안토니오 팬들은 센반야마 이러면서 아주 올 시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서는 안 된다 약간 이런 주의라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 시즌 샌안토니오 선수들은 굉장히 뽑기가 무섭습니다. 왜냐면은 뽑았는데 뭐 다음날 당장 안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경기에서 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굉장히 빅매치였죠. LA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의 폭행 사건 이후로 처음 펼쳐진 워리어스의 경기였는데 조던 풀이 아랑곳하지 않고 주전으로 나와서 미친 듯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25득점에 4리바운드, 6어시스트, 스틸 2개, 블락 하나. 스테픈 커리 24득점에 4리바운드, 4어시스트. 이제는 정말로 공격의 중심이 스테픈 커리가 워리어스의 완벽한 중심이었다면 조던 풀이 점점 그 위치를 위협할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 상태라든지 이런 스피드라든지 그리고 공을 몰고 가는 어떤 스킬들이 정말 이제 정점에 오른 조던 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식스맨으로 나올지라도 올 시즌에 기록할 수 있는 어떤 기록의 범위가 예측하기 힘든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픈 커리와 이렇게 2대2 게임 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 완전히 물이 오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뭐 르브론 제임스나 웨스트브룩이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앤서니 데이비스의 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분 동안 28득점, 3리바운드, 3어시스트, 블락 하나 기록하면서 정말 이 미드레인지 슛이나 외곽 슛에서의 정확도를 갖추게 됐고 자유투도 정확해졌어요. 이 선수가 이상하게도 작년 시즌에 자유투 성공률이 뚝 떨어지면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뭐 본인 이야기로는 뭐 어디 팔 어디가 아팠다 그래요. 팔꿈치가 아팠나? 손목이 아팠나? 사실 저는 이제 고지고대로 믿진 않습니다. 이 선수가 워낙 엄살이 심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파서 못했다라는 엄살은 저는 믿지를 않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지금 좋은 모습을 다시 보여준다면 예년에 왕년의 앤서니 데이비스 판타지 리그를 씹어먹던 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주요 선수로는 켄드릭 런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즌에 한 경기도 뛰지 못했던 이 켄드릭 런이 돌아와서 25분간 21득점에 4리바운드에 7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레이커스 팬들을 조금 설레게 했고 판타지 유저들에게도 어랍쇼 요런 녀석이 FA에 있다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시즌에 홀튼 터커의 어떤 슬롯을 이 선수가 차지하게 될 텐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그 과거의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켄드릭 런은 늘 주시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오스틴 리브스 같은 선수들이 이제 주전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선수 워낙에 이제 스탯 볼륨이 크진 않은 선수라 뭐 그렇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가보죠. 포틀랜드와 세크라멘토의 경기. 포틀랜드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프리시즌 전패거든요. 3전 전패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릴라드의 슛감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27분을 뛰면서 8득점에 6어시에 1스틸인데 야투 감각이 좋지가 않고 지금 뭐 어정쩡해요. 오히려 앰퍼니 사이먼스가 16득점에 2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고 제레미 그랜트도 마찬가지로 17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섭 너키치도 22분 동안 14득점에 9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빅맨스러운 스탯을 찍어줬죠. 지금 이제 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데미안 릴라드가 과연 계속해서 지난 시즌에 부진을 이어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요소들을 지금 불안한 생각들을 품게 하는데 살아나겠죠. 이제 본 시즌 들어가면 근데 프리시즌에 한 번 정도는 이게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릴라드의 지금 몸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릴라드를 픽하신 분들, 저도 8인 리그에서 릴라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크라멘토 킹스는 프리시즌이긴 하지만 기세가 좋죠. 2전 전승입니다. 역시 중심에는 도마타스 사보니스가 있습니다. 13득점에 7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22분 동안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이런 다재다능함은 뭐 이제 두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디런 팍스도 그 뒤를 받치고 있고 케빈 허더 같은 선수들 이제 이렇게 외곽에서 팍스를 보조할 수 있는 슈팅을 갖추고 있는 선수를 영입했다라는 것은 세크라멘토가 올 시즌 잘한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로스터에 보면 해리슨 반주도 사실 포스트업을 즐기는 선수고 외곽에서 막 이렇게 슛을 던지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디에론 팍스도 3점이 약한 선수고요. 이런데 케빈 허터 같이 시야가 넓고 슛거리가 조금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했다라는 것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도약을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세크라멘토 킹스는 지금 이 선수를 봐야 됩니다. 키건 머레이. 키건 머레이는 이제 보니까 좀 기럭지가 있고 등치 있는 미들턴 선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야투를 보여주는 선수. 그래서 이 경기에서도 22분 동안 16득점에 3리바운드 1어시스트, 2스틸 1블락 이런 수비 스탯까지도 가져가주는 선수고 팀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어주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루키였던 다비온 미첼이 조금은 이제 입지가 작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네소타와 LA 클리퍼스와의 경기. 이 경기 굉장히 재밌었는데 왜냐면 결과적으로 미네소타가 이겼는데 굉장히 빡세게 하더라고요 경기를. 이 경기에 고베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뭐 어디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츠리드가 주전 센터로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제대로 된 라인업으로 나왔는데 카렌서니 타운스가 역시나 26분 동안 19점 9리바운드 9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중심을 잡아줬고요. 앤서니 에드워즈, 뭐 제이슨 맥다니엘즈, 디안젤로 러셀까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토린 프린스나 제일런 노웰 같은 이제 벤치에서의 선수들, 브린 포브스가 왔는데 이 선수 아시겠지만 샌안토니오 시절에 3점슛 3점슛 하나는 진짜 기깔 난다라는 선수인데 마찬가지로 좀 위기 때마다 나와가지고 3점슛을 넣어주는 모습에 이거 미네소타에서 이 선수를 이렇게 쓰일 수 있겠다. 이렇게 쓰임새가 있는 선수는 잘 써주는 감독만 만나면은 좀 날개를 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벤치에서의 모습들도 기대가 된다. 만약에 고베어가 돌아온다면 이제 벤치에서 나츠리드가 나올 텐데 이것 또한 굉장히 벤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저의 눈길을 끈 것은 역시나 클리퍼스인데 클리퍼스는 진짜 올해 엄청난 우승 후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주전 라인업으로 조널,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 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 이비카 주바치가 나왔는데 데스 라인업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비카 주바치 자리에 로버트 코빙턴이 들어오면서 정말 이 작은 라인업, 그러니까 조널, 폴 조지,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 카와이 레너드, 코빙턴 이렇게 들어오면 못 막는 포지션이 없어요. 모든 선수들이 가드까지, 그러니까 스위치를 해가지고 털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테픈 커리가 스크린 받고 이제 상대 빅맨으로 바꿔가지고 와리가리 하다가 3점 쏘던가 뭐 레이업 돌파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제 조널도 빼요. 조널을 빼고 그 자리에 노먼 파웰이나 닉 바툼을 넣어요. 그러면은 가드들이 뚫기도 힘들고 빅맨들이 그 선수 데리고 포스트업 골밑에서 치기도 힘든 라인업이에요. 5명 모두가 그런 수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승부처에서 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 니콜라스 바툼, 로버트 코빙턴 이렇게 5명의 데스 라인업이 가동이 될 것 같아요. 혹은 니콜라 바툼 대신에 노먼 파웰 누가 들어가나 수비력이 엄청난 이 2m 정도의 신장을 가진 포워드들이기 때문에 이 농구가 올 시즌 정말 매력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는 미네소타가 이겼지만 프리시즌은 어쨌든 4쿼터에 다 이제 벤치 멤버들이 나오기 때문에 승패는 의미가 없고 그런 클리퍼스의 무시무시함을 맛볼 수 있었다. 그리고 조널이 19분 뛰었는데 20득점에 자유투를 9개를 얻어내서 다 넣습니다. 조널의 어떤 그런
의욕적인 플레이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그렇게 이제 어제 있었던 경기들 알아봤고 오늘도 경기들이 4경기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 지금 필라델피아도 전승이에요. 프리시즌 3전 전승인데 지금 필라델피아의 슈퍼 에이스는 엠비드도 아닙니다. 제임스 하든도 아닙니다. 바로 이 선수 타이리스 맥시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트랜지션 공격을 못 막아요. 오픈 코트 농구를 도저히 지금 막질 못해요. 이 선수가 뛰기 시작하면 어떤 팀도 지금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19득점 혼자서. 제임스 하든은 아무래도 발이 많이 느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프코트 상황에서 팀 선수들 이제 봐주고 뭐 본인이 스텝백 3점 같은 거 노리고 뭐 이런 식의. 근데 이제 정규 시즌에 들어가면 이제 자유투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플레이들, 돌파 플레이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엠비드와의 투맨 게임도 자주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디앤서니 멜튼이 새로 팀에 합류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주전으로 나왔어요. 왜냐면 엠비드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뭐 20분간 7득점, 6리바운드, 5어시. 가든데도 불구하고 리바운드가 좋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수비 스탯도 좋은 선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캐벌리어스에서는 엠비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러드 앨런이 날뛰었습니다. 19득점에 12리바운드, 블락 하나. 제러드 앨런에게 이런 스탯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죠. 지금 시즌 초반에 또 모블리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더 초반에는 힘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리우스 갈랜드와 도노반 미첼의 공존이 과연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공존이 가능하더라고요. 왜냐면 주특기가 너무 달라요. 다리우스 갈랜드는 제러드 앨런 데리고 2대2 하면 정말 상대 수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선수의 디시전 메이킹이 너무 좋아요. 여기 가다가 바로 스쿰 레이업 올라가든지 그런 느낌으로 가다가 엘리옵 올려버리든지 뭐 외곽에 킥아웃 패스 준다든지 이런 어떤 센스가 너무 좋고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도노반 미첼은 좀 죽은 볼 차리라든지 필요할 때 아이솔레이션 공격으로 풀어가는 느낌. 오늘은 물론 못했어요. 27분간 11득점에 그쳤어요. 야투율도 좋지 않았고요.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클리브랜드에도 캐리스 로버트나 딘 웨이드, 뭐 아이작 오코로 같은 포워드 자원들이 있는데 레귤러 리그라면 판타지에서 뽑기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세디 오스만 같은 선수들 몇 년째 쓰면서 고배를 마셨었잖아요, 우리가. 다음 경기입니다. 워싱턴과 샬럿 호네츠는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죠. 샬럿 호네츠의 라멜로 볼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일단은 발목을 삐었고 염좌 진단을 받아서 한 2주 정도 못 나올 거라고 하는데 2주면 이제 개막전은 못 나옵니다. 개막 이후 몇 경기를 빠질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샬럿은 조금 이제 비상이 걸렸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라멜로 볼을 대신해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데스주 혹시 기억하시나요? 악마의 이름 데스주. 이 선수가 아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선수가 터지면 터지는데 이 선수가 그 야투나 자유투를 그 기복이 엄청나요. 그래서 괜히 겟했다가 이 지금 라멜로 볼 빠진 한 경기 쓰려고 이 선수 가지고 왔다가 완전히 죽사발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 반대로 터질 수도 있죠. 워낙 이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고 몇 년 돼가지고 그 운동 능력이 계속 유지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데니스 주미니어가 백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테리 로지어나 고든 헤이워드의 어떤 그런 공격 쪽에서의 짐이 더 커질 것이다 초반에는. 그래서 오늘 로지어가 잘했습니다. 24득점에 3리바운드 2어시스트. 고든 헤이워드도 12분 뛰면서 이제 본인의 몸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고 6득점. 작년 신인이죠. 제임스 부크나이트 이런 선수들도 이제 프리시즌에서는 시간을 받고 있는데 정규 시즌에는 이렇게 많은 출전 시간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워싱턴 위저즈로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몸이 뭐 심하게 다친 건 아닌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자주 다치는 선수니까 애지중지 해줘야죠. 아무래도 남은 프리시즌에는 나오지 않고 회복을 했다가 개막전을 타겟으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보시면은 몬테모리스 선수가 20분 동안 어시스트를 7개 했고 스틸을 하나 했는데 야투를 다 놓쳤어요. 8개인가 9개인가 던진 야투를 다 넣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몬테모리스는
덴버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롤을 얻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탯적인 부분에서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고, 뭐 카이 쿠즈마나 윌 바튼 본인들이 하던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댓글 자주 달아주신 크리스님께서 카이 쿠즈마가 올해 MIP 후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이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워싱턴이란 팀에서 카이 쿠즈마가 본인의 역할을 딱 찾아서 올 시즌 MIP까지 도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채널의 애청자이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응원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샬럿은 프리시즌 4전 전패가 됐고요. 휴스턴과 마이애미의 경기로 가보죠. 오늘 근데 마이애미는 선수들을 다 뺐어요. 그래서 지미 버틀러랑 아데바요, 타일러 히로, 카일 라우리 다 쉬었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러스라든지 지난번에 이야기한 헤이우드 하이스미스 이런 선수들이 주전으로 나왔습니다. 게임 빈센트, 뭐 빅터 올라디포, 드웨인 데드만 이런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휴스턴 선수들이 신이 났죠. 케빈 포터 주니어도 오늘 정말 잘했고 제일런 그린도 정말 잘해줬습니다. 알파렌 생구는 오늘 뭐 파울 트러블도 초반에는 있었긴 했는데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제 방송에서도 벌써 몇 번째 언급한 타리 이슨 선수가 17득점 12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했는데, 과연 이제 정규 시즌에서도 이런 출전 기회를 받을지랑 요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이제 골 밑에서 마무리 그리고 오펜 리바운드 참여, 그런 어떤 에너지 레벨을 활용한 그것이 이제 조금 더 격렬해지는 정규 시즌에서 요렇게 스탯을 찍어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해낼 수 있다면 인정. 정말 올해 스틸픽이 되는 거죠. 신인 픽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휴스턴은 젊은 선수들의 어떤 겁없는 퍼포먼스를 확인한 경기였고, 마이애미는 다 뭐 쉬었다. 피닉스와 덴버의 경기입니다. 지금 피닉스는 여러모로 상황이 좋진 않아 보여요. 분위기 자체가 끈끈함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뭐 에이튼이 19득점에 11리바운드 잘해줬고, 부커도 20득점.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이 와가지고 그랬고, 뭐 크리스 폴드 어시스트 8개 하면서 뭐 미칼 브리지스도 올 시즌에 14득점 3리바운드 4어시스트 1스틸. 이제 주전들의 시간들은 이제 늘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금 이런 벤치 뎁스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피닉스 선즈를 2위로 올려놨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피닉스가 그렇게 작년 재작년 같은 극강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자, 덴버를 보겠습니다. 덴버는 지금 덴버가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자말 머레이가 돌아왔는데 햄스트링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햄스트링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당장은 뭐 심한 건 아니라 그러는데, 이 햄스트링이라는 부위는 작년에 제임스 하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치면 계속 다쳐요. 또 다치고 또 다치고. 그래서 이 자말 머레이 햄스트링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왜냐면 가뜩이나 지난 시즌에 큰 부상으로 경기를 못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계속 꾸준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모습을. 그리고 본스 아일랜드, 이 선수를 믿고 몬테모리스를 트레이드를 시켰는데, 이 선수를 이제 중요 포인트 가드로 기용을 하기 위해서 역시 잘하고 있습니다. 16득점에 6리바운드에 3어시스트. 굉장히 깡다우가 좋은 선수고 에너지 레벨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오늘은 쉬었지만 니콜라 요키치의 스탯은 조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난 시즌에 27득점에 14리바운드 정도 했는데 어시스트 7, 8개 정도.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저 우승 못합니다. 저희 팀이 아니기 때문에. 니콜라 요키치는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한 25점 정도까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선수들이 들어왔고 성장했기 때문에. 한 25득점에 12리바운드 정도. 리바운드 능력은 워낙 좋은 선수지만 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리바운드 욕심이 많은 선수거든요. 그 선수가 이제 좀 가져가고 어떤 스코어링적인 부분을 분담을 한다면 니콜라 요키치의 어떤 그런
부담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팀한테는 제가 봤을 때 그게 좋은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니콜라 요키치의 스탯이 작년보다는 조금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이시 스미스 이런 선수, 이시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업으로 보다가 갑자기 이제 몇 구간 주전으로 올라올 때 있거든요. 그때 어시가 좀 부족하고 하면 이 이시 스미스 선수를 써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외곽 슛이 없다는 것과 자유투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있었던 프리시즌부터 오늘 있었던 프리시즌을 대략 짚어봤는데, 가장 안 좋은 건 이제 부상이에요. 부상 선수들이 지금 자말 머레이, 라멜로 볼, 크리스타 포리징기스 이런 선수들이 지금 부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폭력을 가해서 디그리는 지금 언제까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못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변수들이 이제 계속 생긴다고요. 프리시즌을 계속 할수록. 그런 것들을 딱 이제 지켜봤다가 그 부상의 반사이익을 누가 누릴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리시즌만 계속 보다 보니까 되게 이제 심심해요. 그렇죠? 사실 저는 프리시즌은 뭐 경기를 다 챙겨보진 않아요. 그래서 뭐 하이라이트를 본다든 하이라이트 필름을 본다든지 그 경기에서 잘하는 선수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누가 나오고 누가 로테이션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정도만 보는데, 아무튼 그만으로도 어떤 분석할 거리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제가 이렇게 프리시즌 경기들을 분석하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판타지 리거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